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0세까지 밝은 시야를 지켜드리는 튼튼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지를 멍하니 쳐다볼 때 눈앞에 웬 먼지나 머리카락 아니면 성가신 날파리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시선을 돌리면 따라서 휙 움직이고 잡으려고 하면 또 사라져버리는 이 귀찮은 녀석들. 저도 이게 몇 년 전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눈에 뭐가 들어갔나 싶어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인공 눈물을 넣어보기도 했어요. 제 친구는 이걸 없애보겠다고 눈 세정제까지 사서 눈을 씻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비문증, 다른 말로 날파리증 때문에 신경 쓰이고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안과에 가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 그냥 익숙해지세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을 테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비문증은 우리 눈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착한 비문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 제가 이 귀찮은 날파리 떼 중에 우리 눈의 빛을 영원히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맹수가 섞여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래 있던 거니까 피곤해서 더 보이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는 사이 우리 눈 속에서는 실명으로 가는 아주 위급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소에 보이던 날파리의 모양이나 개수가 달라졌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비문증의 두 얼굴, 착한 날파리와 위험한 맹수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함께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결정적인 위험 신호. 번개불과 검은 커튼의 정체까지. 오늘 영상,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를 안심시켜줄 착한 비문증의 정체부터 알아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 눈에는 있지도 않은 날파리가 보이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눈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우리 눈은 동그란 공 모양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이 유리체는 눈 안쪽의 80%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투명하고 탱탱한 젤리 상태라서 빛이 아무런 방해 없이 통과해서 우리 눈 뒤편의 필름, 즉 망막에 정확하게 상을 맺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의 콜라겐이 줄어들어 탄력을 잃는 것처럼 이 유리체 젤리도 서서히 액화되기 시작합니다. 탱탱했던 젤리가 물처럼 변하고 그 안에 있던 미세한 섬유질들이 서로 엉겨붙어 작은 찌꺼기 덩어리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유리체 찌꺼기들이 눈 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빛이 들어오는 길목을 가리면서 우리 망막에 그림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날파리나 실오라기라고 느끼는 것의 정체는 바로 이 그림자였던 셈이죠. 시선을 돌리면 따라 움직이는 이유도 눈 속의 액체 안에서 이 찌꺼기들이 함께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 보통 5060대에 많이 나타나고 근시가 심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일찍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찌꺼기들은 우리 시력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경 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가 이 그림자를 없는 셈 치고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점점 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익숙해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착한 비문증입니다. 그럼 이건 병이 아니니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비문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게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별하기 위해 반드시 안과에 가서 한 번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유리체 젤리가 물로 변하는 과정이 항상 곱게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 뒤편에는 세상을 보는 필름, 망막이 아주 얇은 벽지처럼 착 달라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젊었을 때는 유리체 젤리가 이 망막 벽지를 부드럽게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체가 쪼그라들고 물로 변하면서 원래 망막과 단단하게 붙어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잘 떨어지지만 간혹 유리체와 망막이 너무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던 부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쪼그라드는 유리체가 이 망막 벽지를 확 잡아당기면서 벽지에 구멍을 내거나 찢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망막 열공 또는 망막 찢김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눈에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위험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날파리 떼의 습격입니다.
망막이 찢어질 때 그곳에 있던 미세한 혈관이 함께 터지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액 세포들이 눈 속에 확 퍼지면서 갑자기 수백 개의 검은 점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평소에 보이던 한두 마리의 날파리가 아니라 갑자기 점들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면 이것은 망막 출혈을 의심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어둠 속의 번개불입니다. 찢어진 망막을 유리체가 계속 잡아당기면서 망막의 시세포들이 물리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는 이 자극을 빛으로 인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눈앞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듯 번개불이 번쩍 하고 치는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광시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눈을 감거나 돌릴 때 이런 번쩍임이 느껴진다면 이 역시 망막이 찢어지고 있다는 아주 위급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착한 비문증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맹수가 나타났다는 신호인 셈이죠. 망막에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졌는데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바로 망막박리입니다. 찢어진 망막 벽지 틈으로 물처럼 변한 유리체가 스며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벽에 핀 작은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면 벽지가 어떻게 되나요? 축축해지면서 벽에서 스르르 떨어져 버리죠. 우리 망막도 똑같습니다. 눈 뒤편의 영양 공급층으로부터 벽지처럼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양 공급이 끊긴 망막 세포는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처럼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눈에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눈앞에 드리워진 검은 커튼입니다. 망막이 떨어진 부분은 더 이상 빛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야의 일부가 마치 검은 커튼을 친 것처럼 까맣게 가려져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서 박리가 진행될수록 이 검은 커튼이 점점 시야의 중심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 세상의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만약 이 검은 커튼이 우리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 즉 황반까지 덮쳐버리면 그때는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을 되찾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망막박리는 안과 분야 최고의 응급질환으로 불립니다. 한번 떨어진 망막은 저절로 다시 붙지 않거든요. 망막이 떨어진 채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세포는 영원히 죽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루쯤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내 눈의 빛을 영원히 꺼버릴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위험 신호 3종 세트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내 눈이 보내는 119 응급 호출입니다. 이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내일 아침에 동네 안과 문 열면 가봐야지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밤이든 새벽이든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나 망막 전문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실명을 막는 응급 신호 3가지는 첫째, 갑자기 눈앞에 떠다니는 점의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둘째, 어두운 곳에서 눈을 돌릴 때 카메라 플래시처럼 번개불이 번쩍하고 터지는 현상이 보일 때. 셋째, 시야의 일부가 마치 검은 커튼이나 그림자처럼 가려져 보일 때입니다. 이 3가지는 망막이 찢어지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세 번째, 검은 커튼 증상이 나타났다면 1분 1초가 시급한 초응급 상황입니다. 망막박리 수술의 성공 여부와 수술 후 시력 회복 정도는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하느냐, 즉 골든타임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망막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 즉 망막 열공 단계에서 발견하면 레이저 치료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찢어진 부분을 땜질해서 망막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막이 떨어져 버렸다면 눈에 가스를 채우거나 실리콘 기름을 넣는 등 훨씬 더 복잡하고 큰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떨어진 시간이 길었다면 예전의 시력을 완전히 되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그 몇 시간 사이에 평생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응급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는 게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럼 이 무서운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하고
물으신다면 안타깝게도 망막박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예방약이나 운동법은 아직 없습니다. 노화로 인해 유리체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병이 실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안과에 방문해서 눈의 필름 상태를 확인하는 안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6 이상의 고도 근시를 가진 분들입니다. 근시가 심한 눈은 보통 사람보다 안구의 앞뒤 길이가 길쭉한 럭비공 모양입니다. 눈이 길쭉하게 늘어나 있으니 뒤편에 붙어있는 망막 벽지도 그만큼 얇고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거나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나 고혈압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망막 혈관이 약해져 있는 경우 출혈이나 망막박리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셋째,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눈 속의 구조가 변하면서 드물게 망막박리가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쪽 눈에 이미 망막박리를 경험하셨거나 가족 중에 망막박리 환자가 있었던 분들도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우리 5070 세대는 모두 노화로 인한 잠재적 고위험군입니다. 나는 눈 하나는 자신 있어라고 과신하지 마시고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안과에 들러 망막에 이상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검진받는 작은 습관이 내 눈의 빛을 평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비문증의 두 얼굴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앞에 떠다니는 작은 점 하나를 이제는 예사롭게 볼 수 없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내 눈의 빛을 지키는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부분의 비문증은 노화로 인한 착한 비문증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 신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명을 부르는 위험 신호 3가지를 반드시 외워두세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검은 점,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갯불, 그리고 시야를 가리는 검은 커튼. 셋째, 이 3가지 응급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1분,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실명을 막는 골든타임입니다. 넷째,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내 망막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눈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날파리를 띄우고 번갯불을 터뜨리고 커튼을 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SOS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골든타임 안에 응답해주는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내 눈의 소중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